이번 시간에는 이 명리학 공부를 혼자서 독학으로 할 때, 가능하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독학으로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명리학 공부를 독학으로 한다면은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과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리학 공부를 하려면은 명리학 공부는 크게 이렇게 제가 지금 분류해 놨는 것처럼 이렇게 초급 과정과 고급 과정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요 6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과정을 초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과정들 요 것들을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요 내용 6개 항목은 선생 없이 혼자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공부할 수가 있다, 독학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거, 유튜브를 보든가 또는 카페나 블로그나 또는 시중에 있는 책을 사서 공부를 하면 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개인이 선생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 100%는 안 되는데 한 8, 90%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독학으로 이 6개 항목이 초급 과정 요거는 독학으로 가능하다. 그 초급 과정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초급 과정이 이 정도 되는 내용을 초급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급 과정, 예를 들어 음양오행이다 그러면 음양오행을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수준들을 지금 항목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매우 깊이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고급 과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급 과정에 공부할 때 아무리 깊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깊이 있게 또는 폭이 넓게 이렇게 음양오행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음양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고 넓게 이해를 하고 완전하게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급 과정도 같이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 과정에서 음양오행을 공부한다고 할 때 공부하는 수준, 그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좀 가볍고 얕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고급 과정이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 여기도 역시 음양오행의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초급 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심화해도 심화되지도 않습니다. 깊이 공부하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이해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급 과정에서 음양오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거냐, 일단 음양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음양의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 오행은 뭐냐면 오행의 생극 관계죠.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든가, 오행이 목화토금수라든가, 또는 화극금 한다든가, 수극화 한다든가, 목극토 한다든가, 이런 극의 관계, 생의 관계와 극의 관계와, 또 오행의 어떤 개별적인 목은 어떤 성질을 가졌고, 화는 어떤 작용을 하고, 수는 어떤 성질을, 이런 것들을 아는 수준, 그 정도 수준, 개괄적으로 아는, 그것도 깊이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아는 수준이 된다면은 음양오행을 충분히 공부했다, 초급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마스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천간지지 부분은 이 천간과 지지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은 천간과 지지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ABCD 하는 알파벳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읽고 쓰는 것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와, 그 다음에 천간이 뭐냐 하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다, 요 순서대로 외울 수 있어야 되고, 지지가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요거를 알고 요거에 대해서 읽고 쓰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 수준이면은 초급 과정을 마스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장간과 절기에 관한 건데, 이 명리학은 절기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장간과 절기를 빠짐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구구단 외우듯이 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기도 지금이면 이제 오늘 아직 현재까지도 그 망종월이란 말이에요. 6월은 양력 6월을 망종월이라고 하는데, 이 망종이라는 이 절기를 알고 있어야 돼. 그 7월이면 뭐냐? 그러면은 소서, 뭐 8월은 뭐냐? 입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편안하게 느껴짐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명리학은 절기학이거든요. 절기학이기 때문에 절기를 모르고는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장간을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되고, 절기를 알고 있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을 하면 초급 과정에서의 지장간과 절기는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사주 세우기나 대운수 계산 이런 거를 지금은 이 사주에 관한 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 사주 세우는 걸 명리 선생들도 못 세우는 사람들을 뭐 숱하게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초급 과정에서 사주를 손으로 이렇게 생년월일로 만세력 책을 펴놓고 사주를 세우고 내가 직접 손으로 대운수를 계산해보고 하는 그 과정을 뭐 한 몇 개의 사주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 요 과정이 초급 과정에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앱을 가져왔을 때 대운의 의미를 본다든가 대운이 왜 바뀌고 언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작업으로 사주를 세우고 대운수를 계산해 보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초급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12운성과 신살인데, 12신살이라는 것도 있지만 신살 중에서 우리가 뭐 천을귀인이라든가 괴강살이라든가 백호살이라든가 뭐 문창귀인이라든가 제고귀인이라든가 이런 뭐 중요한 신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살이 뭐 300개가 넘는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10개에서 뭐 많으면 20개인데 한 요 정도의 숫자의 신살 정도는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 10개 정도의 신살은 외우거나 알거나, 뭐 이게 무슨 신살이다, 이게 괴강살이다, 이것이 고랑살이다 하는 것 정도, 그런 것들을 아는 수준. 모든 신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신살은 마스터를 해놓는 것이 좋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12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운성을 이게 이제 12운성이면 절대양생, 욕대, 노강, 쇠병, 사묘 이러면 이게 12신살과 매칭하는 거, 매칭해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진토가 있으면은 진토가 뭐 간목은 진토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느냐,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을목은 이 축토를 봤을 때 12운성상으로 축토는 을목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뭐 쇠지다 그러면 쇠지에 있는 거,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하면은 12운성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니까 단지 12운성을 절대양생, 욕대, 노강, 쇠병사하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지를 두었을 때 12운성을 따질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초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충파해, 합형충파해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합이 있고 지지에도 합이 있지 않습니까? 천간에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이렇게 있듯이 지지에도 자축합, 오미합, 뭐 진유합 이런 식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합을 알아야 돼요. 12운성을 하게 되면은 삼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합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합을 알아야 됩니다. 삼합. 그 다음에 형충파에서 우리가 뭐 인신충, 뭐 사해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축술미, 인사신형 이런 거. 그러니까 형충파해를 외우고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운성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합이나 형충파해는 다 외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거의 구구단 수준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급 과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십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신의 성정, 십신을 뭐 다 알면은 격국 이 사주를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고, 십신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했을 때, 십신의 수준은 예를 들어서 뭐 정제면 정제는 어떠한 작용과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개념을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깊이 모르더라도 뭐 우리가 인성이다, 그 정인이다, 그러면 정인에 대한 속성, 특성 이런 것들을 아는 수준, 그 수준이 되면은 십신을 초급 과정으로서는 이제 충분히 마스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초급 과정에서 우리가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요런 것들은 요런 정도 레벨로는 초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초급 과정이 독학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6개월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석 달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면 초급 과정이 얼마든지 독학으로 되는데, 다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을 만나면 또 새롭게 이 초급 과정을 좀 심화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책은 초급 과정에 공부를 할 때 이 책이라는 거, 교재라는 거, 교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교재는 시중에서 아무 교재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어떤 걸 하느냐, 누구 책을 볼 거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 책을 누구 책이라도 사서 또는 뭐 책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카페를 보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하게는 되지 않지만은 약간 수박 거달기 수준이지만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음양오행이라든가 천간지지라든가 지장간을 외워야 된다든가, 또는 뭐 12운성이나 신살이나 형충파에 이거 뭐가 형이고 뭐가 충이고 이런 걸 외워야 되거든요. 또 십신의 속성 이런 게 외우는 것들이 문제가 될 뿐이지, 내용은 누구 책을 사서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편하고 읽기가 편한 책, 그 책을 아무 책이나 사서 일정한 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초급 과정은 혼자서 독학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급 과정은 혼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 독학으로 가능하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안 되죠. 독학으로 안 되는데, 초급 과정, 요 과정은 독학으로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 고급 과정은 격국의 성패와 음양오행이나 신살의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혼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리거나 20년이 걸린다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라면은 10년이나 20년 걸려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선생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독학이 성립되지 않는 영역이다. 선생을 만나면은 뭐 1년 만에 거의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를 혼자서 하면 10년이나 20년 걸리니까 결국은 독학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초급 과정은 독학으로 가능하고, 고급 과정, 이 과정은 독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을 할 때는 훌륭한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서는 뭐 시간 관계상 더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어떠한 선생님을 선택해서 배울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그맨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그맨 강호동 씨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맞고, 이 말이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얘기처럼 저는 그렇게 들려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정말로 외골수고, 모든 세상이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하고 다른 얘기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이 배우러 와가지고 맞짱 뜨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배우러 와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여기서 맞짱 뜬다는 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명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유튜브나 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거 받는 짜집기한 지식들,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들을 종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식호사를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살인상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뭐 어떤 사주에 이런 사주라면은 이게 편인이 격이고 편인 용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비겁이 용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사실은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단편적인 지식들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이론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심도 있게 읽었다면은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안 읽고 읽었다 그래도 거의 만화책을 보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슬렁 한 번 읽고는 내가 책을 읽었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 논리를 세워가지고 그냥 따지듯이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로서 맞짱 뜬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질문을 하는 형태이기는 한데 질문은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형태를 빌었지만은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기면서 따지듯이 그렇게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논리가 맞지 않는데도 충분히 설명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개그맨 강호동 씨가 말했지만 저는 배우로 와서 배움을 빙자해서 맞짱을 뜨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설명을 충분히 하는데도 끝까지 맞짱을 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권도 제대로 안 읽고 이것저것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들이죠. 위에 있는 이 사람은 그나마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 권도 안 읽고 얼치기로 여기저기 지식을 모아가지고 자기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식은 뭐 배우거나 질문하는 형태지만은 배우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가 아니죠. 그냥 토론하는 또는 맞짱을 뜨는 우기는 어떤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저는 가장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가장 무서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논어 위정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그러니까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가 그 제자 자로에게 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게 아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신금을 울리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 인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명리를 제가 가르치거나 이런 거 해볼 때 질문은 어떤 질문도 가능한데 보면은 그 잘못된 지식을 절대로 자기 입장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뜨면서 우기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명리계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오늘은 독학으로 공부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이 주제를 하기 때문에 초급 과정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초급 과정 이거는 시중에 있는 어떤 책을 사서 봐도 돼요. 내가 편한 책을 사서 보시고 그 수준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암기해야 될 거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박 거달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지장간을 외워야 되는 거 요 외우기만 하면 다 맞춰서 한 거예요. 정간지지도 읽고 쓰는 것만 가능하면 되고 뭐 12운성이나 형충파해도 요거가 형충파해가 어떤 것이다, 합이 어떤 것이다 요런 걸 아는 수준이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책을 사가지고 한 두세 번만 읽고 그 정도만 해도 초급 과정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초급 과정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이거를 마스터를 하고 난 후에 고급 과정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영원히 고급 과정에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 책이나 사서 한 두세 번 정도 읽었으면은 읽고 지금 지장간이나 이런 거 몇 개 외워야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외우는 상태라면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무 책이나 시중에 있는 책을 사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책을 사셔가지고 초급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는 책을 사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는 책을 사가 내가 읽기 편한 책을 사가지고 한 두 번에서 세 번을 읽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 뭐, 청간지지가 뭐라든가, 지장간을, 특히 지장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정도 수준만 되고, 형충파해가 뭐다는 거 정도를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고급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급 과정이라서 바로 고급이 되는 게 아니고, 고급 과정에 공부를 하는 중에, 초급 과정에 이 미진했던 부분을 굉장히 보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초급 과정을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급 과정에 매몰돼서 이거를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고급 과정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수다 끄달기로 해도 되고 누구 책을 사서 봐도 된다. 다만 외워야 될 것들, 뭐 지장간을 외운다든가 천간지지를 읽고 쓸 줄 안다든가 이런 수준이면은 충분하다. 형충파에 이런 걸 알면은 충분하죠. 그 정도 수준에서 독학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고급 과정은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명리학 공부를 독학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 독학으로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독학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독학이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급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